전반은 기어 전까지는 나왔어요. 기어 전까지는 나왔는데. 기어 전. 자, 이제 조금 다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보고. 자, DC모터 이제 데이터 시트를 놔두고, 요거 그냥 장난감용으로 사용하는 10,000원 정도 안 되는 모터예요. 몸매네. 엄지손가락 정도 한 마디 되는 이제 모터인데, 얘를 사면 뭘 주냐면, 이런 표를 하나 줍니다. 표 하나 줘. 자, 이 표를 보고 내가 이 모터를 사용을 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V에 200rpm을 돌리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제 생겼어요. 졸장용으로 모터를 사야 되는데 5V 인가했을 때 200rpm으로 돌았으면 좋겠어요. 200rpm으로 돌아서 선풍기를 만드시든 공조장치를 만드시든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꼭 결정할 때 이제 모터 이용하는 친구들은 물어봐요. 이거 사도 돼요? 이거 사도 돼요? 그런 질문 하나. 두 번째, 사고 줬는데 다음 주에 또 사. 다음 주에 또 사. 한 번 해보고 안 돌아가네. 그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제 하는 거. 그게 이제 처음에 잘 알아보지 않거나 사양을 보고도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뭘 보면 되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기어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척하는 좀 건너뛰시고. 두 번째, 동작 전압이 1.5에서 6V라고 합니다. 전압으로 범위가 나왔고요. 노로드 스피드, 맥스토크, 커런트가 나왔고요. 노로드 스피드 단위 RPM으로 주어졌는데 골뱅이 3.5V라고 써져 있죠. 이 골뱅이 3.5V의 의미는 뭐냐면 노로드 스피드인데 이 데이터 시트를 주신 분이 3.5V 전압을 인가를 하고 측정을 하신 거예요. 그죠? 나는 몇 볼트 쓸 거다? 나 5V 쓸 거야. 5V. 그 다음에 맥스 토크 정보를 줬는데 역시 단위 심상치 않아요. 700g/cm고 자, 전류 마찬가지로 3.5V에서 측정을 하셨는데 노로드일 때는 23mA 얘는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mA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를 보고 이 그래프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를 총 동원을 해서 이 테이블을 보고 특성 그래프를 뽑아내겠습니다. 특성 그래프를. 우리 특성 그래프 어떻게 보면 지금 3개 배웠어요. TN, TI, T 효율. 효율은 지금 없죠. 효율은 생각하지 마시고 TN이랑 TI를 그려보고 각각 X절편, Y절편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다 뽑아내봅니다.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TN, TI 뽑아내보세요. 그래서 나의 목표 5V에서 200rpm 돌아가는 모터를 사는 게 목표입니다. 또 디바이스 마트 쇼핑몰에 가봤더니 이런 모터를 파네요.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해보세요. 무조건 200rpm. 나 200rpm짜리 공조장치를 만들 거. 저표만 보고 특성 그래프로 그리시오. 그리시오. 다 패드를 하나씩 다 들고 가시오.
한마디 더 하면 라떼는 나올 것 같아서 아무 말 하지 않을게요. 아무 말 하지 않을게요. 요즘에 마음마디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요 표를 보시고 그래프를 두 개 뽑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는 TN이 좋아요. TN. 일단은 단위는 조금 나중에 바꿔봅시다. 자,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노로드 스피드래요. 노로드 스피드.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나왔냐면 120rpm인데 이 노로드 스피드 정보는 항상 뒤에 나오는 전압을 보셔요. 전압. RPM 정보요.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볼게요. 얘 썼고 맥스 토크 700이랍니다. 스톨 토크죠? 어디랑 연관되죠? 여기입니다. 그죠? 700 그램 홀스 센치미터. 자, 그 다음에 커런트 나왔네요. 커런트 까지 이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노드일 때 얼마? 23 미리암. 그리고 80 미리암. 하나, 둘, 세 점, 네 점 찍었으면 잘 찍으실 거.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목표로 한번 돌아가서 나 5V에 200rpm 볼 수 있나? 판단하셔야죠. 주어진 정보는 3.5V 정보만 주어졌어요. 3.5V. 우리 어떻게 하죠? 전화번호는? 좀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좀 창피한 겁니다. 자, 이 3.5V를 가지고 몇 볼트를 끄집어내야 되냐면 5V 정보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거는 사용자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 모터 만드는 데서 얘가 5V 쓸지 1V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표값 하나만 주어준 거예요. 5V. 자, 그럼 일단 올라가는 건 알았어. 올라가겠죠? 3.5V부터 올라갑니다. 그때 200rpm을 쓸 수 있는지 보려면 여기 구해볼까요? 여기 Y절표. 여기 120이었어요. 이 지점이 8개 있어요. 아무 말 때나 차지 마. 좀 성심성의껏 좀 구해봐요. 성심성의껏. 자, 뭐죠? 전압에 따라서 그래프가 평행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례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3.5V일 때 120rpm을 돌았다면 5V일 때는 몇 rpm 돌래? 비례식 쓰시면 돼요. 비례식 쫙 3.5x가 120 곱하기 5죠. 그래서 x는 3.5분의 120 곱하기 5. 이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내가 암산을 하라고는 요구하지 않아요. 누군가 좀 계산을 해주시면 대충 요 정도? 이 정도 나온다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Y절편이 120에서 171rpm으로 올라갔어요. 자, 속성 그래프 뽑아냈죠? 5V인데 이거 5V일 때 200rpm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이 모터는 죽었다 깨나가도 5V에서는 200rpm을 못 올라가요. 왜? 최대가 17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0rpm을 돌리겠다. 이 모터를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됩니다. 5V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뭐라 그러죠?
한번 좀 너그럽게 우리 좀 용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200rpm을 돌리려면 몇 볼트를 인가를 하면 될까요? 다시 또 저거를. 다시 또 이 모터를 그냥 가지고 그래 그럼 5볼트는 아니더라도 일단 200rpm을 돌릴 수 있나? 그럼 몇 볼트를 인가해야지? 이걸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200rpm. 얘는 5볼트가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200rpm이 목적입니다. 전압은 어쨌든 웬만하고 RPM부터 한번 생각해요. 200rpm 돌리려면 몇 볼트 인가해야 됩니까? 딱 6볼트 정도. 딱 6볼트. 200이구나. 정확히. 200 정도. 자, 이 정도 그 D레식 세워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3.5V일 때 120rpm을 돈대요. 몰라. 볼트. 그때 200rpm입니다. 그러면 120x가 3.5 곱하기 200이고 x는 계산 틀린 거 있나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거 x 구하면 x가 한 6V 나와요. 6V가 나왔습니다. 이 모터 쓸 수 있나요? 뭘 봐야죠? 아니 저 그 데이터 시트에 쓸 수 있어요. 그걸 1.6까지니까. 그렇죠. 6까지는 쓸 수 있어요. 이 표에 뭘 보셔야 되냐면 두 번째 칸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모터가 고장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전압이 1.5에서 6이에요. 근데 200rpm을 돌려면 6V는 인가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6V 인가해도 모터 안 타나? 안 타나. 그죠? 6V 정도까지는 써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모터를 사려면 고민을 하셔야죠. 내가 200rpm을 반드시 돌려면 6V를 써야 됩니다. 자, 아두이노 5V짜리죠. 6V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를 별도로 외부에다가 인가를 시켜주셔야 돼요. 아니면 배터리 별도로 연결을 해주던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5V 전원 하나 가지고 제어기도 쓰고 모터도 쓰고 하면 참 좋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5V 가지고 170rpm밖에 못 돌려요. 적절히 타협을 하셔야 돼요. 5V 가지고 감소된 속도로 동작을 하실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0rpm을 맞추겠어. 6V를 어디다가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터에 사양이 하나가 주어지면 내가 사용하려는 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전체적인 사양이 높아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양만 가지고도 내가 모터를 돌리려는 환경이 전원도 달라지고 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위 변환하는 거 한번 좀 연습해 보세요. 700g 폴스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램 폴스 우리가 아는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 곱해야죠? 700에 9.8. 그 다음에 그램을 뉴턴으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kg은 1000g이니까. 그 다음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네요. 그래서 요거 단위 변환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주세요. 좀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그 다음 강의 자료로 넘어갈게요. 제가 모터 특성 바로 2번이라고 하나 강의 자료를 새로 올려놨거든요.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 기어 어디 있는지 찾은 거예요. 네. 아, 근데 금요일에 좀 수업을 처음 해봤거든요. 별로 안 좋은. 왠지 회사원들도 금요일 오후쯤 되면 버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이 심하고 약속이 있든 없든 왠지 하고 싶지 않잖아. 회사 때도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장수는 적지만 좀 이번 장은 생각할 게 많은 장이에요. 그리고 앞장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들이 TRE, TM, 파워, 포크 그런 공식들이 이제는 막 섞여서 나오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퍼즐 하나하나 동동동동 떠다니는 좌표가 돼버릴 거예요. 자, 이번에 목표는 뭐냐면 목표의 등가회로 이행입니다. 등가회로예요. 등가. 자, 등가라는 말을 이전에 들어보셨었나요? 등가. 등. 부등호. 등식. 하면 그 등이 무슨 의미죠?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같다. 같다. 그래서 모터의 등가 회로는 굉장히 복잡한 모터의 구조가 있었죠. 정자, 브러쉬, 코일, 자석, 판 이런 되게 복잡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걔를 간략화해서 전기 회로로 표현을 해보자는 게 등가 회로입니다. 등가 회로. 그래서 등가 회로라는 말은 꼭 모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어떤 복잡한 거를 좀 간략하게 해볼까? 이거 뭐예요? 사람. 그죠? 이거 보고 뭐 호랑이요. 아니면 되게 안경이요. 뭐 이런 사람 없죠. 그죠? 마음적으로 불안한 마음적으로 불안한 사람. 아, 진짜 그런 게 농담이 아니야, 진짜. 마음적으로 불안한 친구들. 아, 그만해. 그만해. 아, 금요일인데. 그 뒤에 시계 쳐다보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 이제 뒤에 친구가 모여서 그만하자. 자, 이거 보면 그냥 누구나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서 사람인지 알아요? 얘 머리카락도 없어요. 손가락도 없죠. 배꼽도 없어요. 그쵸? 근데 그냥 딱 보고 머리통, 팔, 몸통, 다리, 사람. 알죠? 자, 그래서 모터. 언젠가 이제 이 회로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렇게 나타나면 누구나 이제 다 모터인지 알아요. 모터를 좀 배웠다는 사람들. 그거 보면 딱 모터입니다. 자, 그러면 등가 회로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거를 간략화해서 회로로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특성을 따서 회로로 만들까요? 어떤 특성을 따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머리통, 팔, 몸통, 다리 특성을 따서 만들었죠. 자, 모터에 어떤 특성을 따서 회로로 만들 거냐면 입력과 출력의 특성을 딸 거예요. 입력은 어떤 특성? 전압을 인가를 해줍니다. 전압 딱 인가해요. 그리고 어떤 특성? 각속도. 회전 속도가 얼마니? 의 특성을 가지고 간략화해서 회로를 만들 겁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가? 등가 회로를 만들 건데 어떤 특성을 딸 거다? 전압 입력화해서 속도, 특성을 따서 전기 회로로 내보낼 거예요. 자, 전기 회로 뭐 있습니다. 일단 입력하는 전압이 있어야 되니까 배터리 있죠. 배터리 이쪽 제일 왼쪽에 배터리 하나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R 하나 있습니다. L 하나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얘는 조금 나중에 다룰 건데 전압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전압원이죠. 이렇게 하면 전류원이고 그래서 전압원 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의 전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축을 달아서 이제 부하를 돌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직렬 연결된 K회로를 하나 갖다 놨어요. 자, 이제 이게 어떤 특성을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터, 코일 있죠? 코일 자체가 L이에요. 인덕터입니다. 우리 RLC에서 L은 뭐다? 코일, 인덕터예요.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모터에 전선 감잖아요. 코일 감죠? 그래서 L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양단 전압 딱 찍어보면, 멀티미터로 찍어보면 저항 나와요. 왜? 이 저항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전선, 쇳덩어리, 정류자, 브러쉬, 모든 어떤 기부적인 전기적인 성분들 있죠. 다 합쳐져서 R로 퉁치는 거예요. 그죠? 아, 다 모르겠고 그냥 모통으로 퉁치자. R로 퉁치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L, R입니다. L, R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등가이롤 하나를 끄집어내면 인가하는 전압, 여기 배터리 인가해줬고요. 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코일 성분 L, 저항 성분 R. 몰라. 모르지만 전압이 있어요. VEMF라고 쓸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루고. 자, 이거 놓고 전압방정식을 유도해 보시오 라고 했어요. 전자전기 회로 시간에 배웠던 거 가지고 이거 직류회로죠. 전류는 I로. 이제 이거 보고 전압방정식을 유도하시오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푸는 방법의 차이겠지만 저는 보통 반을 뺑강 잘라가지고 이렇게 끄집어서 펴요. 그럼 이게 무슨 회로랑 똑같죠? V, L, R, VEMF. 이 회로랑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얘 패러럴 회로죠. 이 전압이랑 똑같아요. 수식을 한번 적어보면 V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얼마죠? VL. R에 걸리는 전압 VR. 아직 안 배운 그 어떤 VL.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그죠? 병렬회로니까 왼쪽 점, 오른쪽 똑같다. 자, VL,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이제 이 정도 나와줘야죠. L, DI, DT입니다. 이게 생소하면 안 돼요. 인덕터에 걸린 전압 L, DI, DT고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 얼마죠? V는 IR. VEMF? 몰라요. 이게 바로 이 DC 모터의 등가 회로를 전압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얘를 부르는 이름은 몇 가지가 있어요. EMF죠. 백 EMF, 역기전력, 그 다음에 역기전력 전압, 백 EMF 전압 이렇게 불러요. 즉 성분이 전압으로 나타나요. 자,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터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해요. 축에 뭔가가 걸려서 돌고 있죠. 자, 이 DC 모터에다가 전압인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냅다 돌려요. 돌립니다. 돌리면 여기에 전압이 발생해요. 이거 뭐죠? 발전기죠. 그죠? 전기를 기계로 바꾸는 건 모터? 기계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기였잖아요. 그래서 발전기처럼 냅다 돌리면 전압이 나와요. 이게 무슨 전압이라고 한다? 거꾸로 온다. 역기전 전압이라고 합니다. 빼기 MF 전압이라고 해요. 거꾸로 온다고 해서 역기전력 빼기 MF라고 해요. 그리고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각 속도에 비례합니다. 즉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타고 들어오는 전압이 어떻다? 커져요. 속도가 빵이면 역기전력 없어요. 빵돌팁니다. 그리고 이 KEMF라는 건 그냥 상수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터가 공정에서 딱 나오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빼기 MF 성분까지 다 인가를 해서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LDITT IR 빼기 MF 전압은 빼기 MF 상수 각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역기전력 상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모터가 만들어지면 구조에 의해서 아예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역기전력 성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험, 모터를 제어하기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돌리는 정도의 속도는 큰 영향은 안 미치지만 만약에 모터에 전원을 연결해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5V 배터리 연결했어요. 무한 돌아요. 자, 빼기 MF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 각 속도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빼기 MF가 점점 증가를 한다고 했죠. 자, 제어를 할 때 늘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렇죠? 얘 5V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원이 하나, 전압 성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자, 전류가 원래대로 회전을 하려면 이 빼기 MF가 누구보다 낮아야 되죠? 5V보다 낮아야 돼요. 그래야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방향으로. 그런데 얘가 너무 빨리 돌아. 전압이 너무 높아져. 5V가 아니라 10V가 돼버렸대요. 그럼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오르죠? 반대로 흘러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배터리 터져. 이게 이제 안전사고가 돼요. 안전사고. 일반적인 배터리는 충전을 할 수 있는 애와 못하는 애가 있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데서 쓰고 버리는 건 충전 못 하잖아요. 아니, 충전지를 따로 파는데 충전지는 뭐냐면 공급도 하고 받기도 하는 애예요. 근데 충전의 기능을 못하는 애는 받으면 터져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아지면 그냥 터져요. 액이 다 흘러나와서 터집니다. 이게 만약에 더 큰 장비다? 그냥 다 불나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산업 장비 중에서 파워 서플라이 있죠. 저 산업전자실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공급만 해주고 못 받는 애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터를 잘못 제어해서 빼기 MF가 커졌다, 파워 서플라이로 넘어온다, 퓨즈 나가고 끝. 그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를 돌릴 때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 더 낮게 어떻게 제어를 하지? 얘를 높이던지. 그죠? 서로 계산을 해서 내가 공급하는 전원보다 높아지지 않게 각속도를 제한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모터를 제어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터를 제어할 때는 이 역기전력 성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모터를 새로 딱 받는다라고 하면 얘를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영역만큼 돌려요. 0rpm에서 내가 10,000rpm까지 사용을 한다. 그럼 냅다 돌려요. 시험기에다 걸어놓고 딱 돌린 다음에
모터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얘가 0V에서 0rpm이면 0V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00rpm에서 뭐 100V가 나온다. 이 실험 데이터 미리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전원까지도 다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터를 미리 딱 받는다? 그럼 이런 백EMF 성분이 얼마지? 라는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내가 사용하는 시험 환경 가지고 큰 무리 없이 시험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등가회로라는 건 인가한 전압이랑 뭘 모사하고자 한다고 했죠? 각 속도, 회전 속도가 얼마니라는 거를 특징을 따다가 걔를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게 최대한 간략화해서 표현하는 게 등가회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압을 슉 인가를 해줬다. 전압 0에서 10V로 슉 인가를 해주면 이 크기는 다르겠죠. 단위가 다르니까 크기는 다르지만 각 속도가 어떻다? 출렁한 다음에 안정화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터의 속도 그래프거든요. 10V 땅 때리면 가다가 안정화가 돼요. 바로 이 특성을 모사할 수 있는 회로를 찾다가 보니까 뭐다? RL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터의 등가회로를 그리시오. 다 이렇게 그리고 전압 방정식도 하고 백EMF란 뭔지 그 정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등가회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전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전류. 자, 전압 인가에서 앞서 등가회로 얘기했죠. 자, 이제 전압을 딱 걸어줬는데 이 모터에 흐르는 그러면 전류가 몇 암페어가 될까? 그걸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전류가 몇 암페어가 되고 이 전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내가 파워 서플라이나 배터리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류량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죠? 토크는 KPI. 이 퍼즐이 이제 슬슬 맞춰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전류 한번 알아볼게요. 전류. 앞에서 전압 방정식 유도했죠. 자, 이제 전류를 한번 응급을 할 거예요. 돌아가서 안정화된 상태까지 갑니다. 안정화된 상태까지 갈게요. 전류가 얼마지? 를 유도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목표는. 자, 근데 지금 전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인덕터에서 전류가 흐르고 아래도 전류가 흐르는데 자, 여러분들이 미분만 나오면 굉장히 작아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얘를 그냥 미분으로 보지 말고 의미로 보세요. 얘는 시간분의 전류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인덕터의 특성은 뭐냐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면 전압이 형성이 안 돼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면 전압이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다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분석을 할 거예요. 안정된 상태라는 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은 일단 좀 생략을 하자요. 간략화 해보자. 얘는 삭제하고 분석을 할게요. 삭제하고 좀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남는 게 지금 뭐밖에 없죠? V는 IR, K, EMF, 각속도죠. 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 이겁니다. 됐나요? I는까지 끄집어냈어요. I는까지 끄집어냈어요. 자, 전압, 멀티미터로 측정하면 나오죠? 전압. 인간 전압 내가 알고 있잖아. 그죠? 전압 맞춰줄 거잖아요. 전압 알아요. 그 다음에 각속도. 도는 속도 측정하는 거 알겠죠? 센서로. 얘는 모터 만들 때 결정돼. 이 값을, 아는 값을 다 갖다 놓으면
모터의 소모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류에다가 KT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토크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압 등가 회로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전압 방정식, 그리고 모터 제일 마지막에 흐를 전류, 이 전류서부터 뭐 끄집어낼 수 있다? KT 곱하면 토크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터가 전류를 얼마를 소모할까? 그 전류로부터 토크를 몇 뉴턴까지 낼 수 있는지를 다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TN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전류에서부터 토크까지 정리할 수 있고, 여기 마지막 보시면 완벽한 거예요. 마지막 퍼즐 남았으니까. 이 강의실 되게 더워요. 지금 제가 앞에는 에어컨을 켰는데 더우면 좀 문을 열어보시든지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마지막 퍼즐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퍼즐을 좀 맞춰볼게요. 이제 막 다 배웠어요. 특성, 전압, TN, TI 다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은 다 버무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법률적인 게 잘 안 되실 거고,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가 보세요. 자, 가속도가 0입니다. 가속도가 0이에요. 안 돌아요. 전류는 인가를 할 겁니다. 왕 가죠? 그때 토크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기동 토크. 그죠? 기동 토크. 그 다음에 전류. 기동하는 순간 사실 전류는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대비 전류를 그려보면 또한 치솟습니다. 근데 이거를 측정을 하는 도구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측정을 하지 못하고 이 전류를 측정을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오실로스코프가 다 필요해요. 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전류가 기동할 때, 시작할 때 부앙 치고 가다가 가라앉습니다. 각속도랑 같이 그려볼까요? 각속도는 이때 부앙 올라갔다가 찌글찌글하다가 안정하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각속도가 0일 때, 즉 기동할 때 전류는 최대를 찍고요. 그때 토크를 기동 토크라고 하고요. 역기전력은 얼마다? 이제 운동이 돼야 돼요. 역기전력 요거죠? 각속도 빵이니까 빵입니다. 각속도 빵이니까 빵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속도를 증가시켜 볼게요. 증가. 각속도가 증가됩니다. 이제 퍼즐을 맞출게요. 각속도를 증가시킨다. 뭐가 증가되죠? 역기전력이 증가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각속도가 증가되면 백EMF가 증가돼요. 자, 이거를 등가 회로에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나 10V 걸었어요. 등가 회로에서 역기전력 처음에 0V였어요. 뭐 문제될 거 없죠? 전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잘 흐릅니다. 그쵸? 자, 속도를 높일게요. 그러면 백EMF가 증가합니다. 전류는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전압차가 10방이었다가 11로 되면 전류는 감소돼요. 왜 그런지 볼까요? 내가 이 저항을 1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인덕터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전류 R분의 V죠. 근데 이 V가 V 빼기 V EMF입니다. 그죠? 전압이 양쪽에 걸려 있어요. 전압 차만큼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 차 얼마? 1옴에 처음에는 10 빼기 빵이었어요. 10A죠.
자, 두 번째. 저항 이론 똑같은데 속도가 올라가면서 빼기 MF가 올라갔어요. 그죠? 전류 9A로 떨어졌어. 속도 더 올립니다. 뭐가 더 올라가죠? 역기전력이 더 올라가요. 역기전력이 더 올라가면 전류는 어떻죠?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속도를 올릴게요. 속도를 올리면 전류 감소합니다. 전류 감소하고요. 역기전력은 증가하고. 자, 전류 감소한대요. 전류랑 연관지 있는 모터의 성분이 뭐가 있죠? 토크. 토크는 KTI였죠. 전류가 감소하니까 토크도 감소해요. 이게 이렇게 일렬로 쭉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거를 그래프에서 한번 맞춰볼게요. TN 그래프 놓고요. TN 그래프 놓고 요지점 무브화죠. 그죠? 무브화입니다. 토크 제일 작았어요. 각속도 증가시켜 볼게요. 쭉쭉쭉쭉쭉쭉. 각속도를 증가합니다. 각속도 증가하면 역기전력 증가하고요. 토크는 어떻게 된다? 토크 점점 감소하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얘는 두 번째는. 자, 각속도를 점점 증가시킵니다. 토크 어떻게 되죠? 감소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다? 등가외로에서 역기전력 성분 배웠고 역기전력에서 전류가 감소하고 전류가 감소하니까 토크도 감소합니다. 그게 이 그래프랑 매칭이 돼야 합니다.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TN 직선만 보고 해석했을 때는 TN 반비례입니다. TN 반비례입니다. 라고만 했는데 왜 반비례인지 각속도 증가하면 역기전력 증가하고 역기전력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고 전류가 감소하면 토크도 감소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해되시는 분은 여기까지 따라와 주세요. 우리 앞에서 장표에서 배웠던 공식이에요. 이건 오늘 효율화에서도 배웠죠. 자, 여기까지 보면 항상 에너지는 어떻다? 고정입니다. 그죠? 이 공식에서 뭐가 나왔어요? 각속도 올라가면 토크 낮아지죠. 그쵸? 각속도 내려가면 토크 높아지죠. 그쵸? 이 공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조각조각 정보들이 오늘 이제 다 묶어졌어요. 어떻게 설명이 된다? 다시 한번 연습하면 각속도 올라가면 빼기 MF 올라가고 빼기 MF가 올라가면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고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면 토크도 감소해요. 자꾸 자기도 연습을 하시고 다시 각속도를 낮춥니다. 각속도를 낮추면 오늘 처음 배운 역기전력 전압이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역기전력이 낮아지면 전류가 많이 흐르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토크가 높아져요. 지금까지 배운 조각조각들 요 공식 따로 배웠고 PN 따로 배웠고 TI 따로 배웠는데 이렇게 하나로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각조각 외우려면 이제 분명 뭐 하나 까먹으니까 요 등가 회로까지 다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앞에 있는 공식들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하면 나중에 공식을 까먹어도 좀 다시 되새기기가 좀 편하죠. 앞에서 내용 특성 그래프, 공식들, 그리고 마지막 등가 회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모터에서 어떻게 보면 익힐 수 있는 공식, 이론 정도는 거의 다 배우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기어랑 전력전자. 1학기 때 배웠던 전력전자만 몇 가지 좀 끄집어내는.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H브릿지 숙제하기로 한 거 하나 있었죠. 그죠? H브릿지 숙제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모터 결선해가지고 돌려볼게요. 근데 모터는 사실 여기 배운 이론이랑 실습을 하면서 결과가 1대1로 매칭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의 범위가 공식에서 배운 것처럼 1A, 10A까지 안 가거든요. 이 폐마크가 10mA, 20mA 얘만 해도 소리가 크고 조금 안전상의 이유로 더 높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론 부분 오늘까지 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런 모터 특성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어 그리고 전력 전자 부분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갈 때도 얘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오늘까지 해서 한 4주치 거를 좀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좀 알아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방금 배운 것처럼 하나하나 이어가도록 또 우리가 시험에서 나중에 확인할 부분은 이런 데이터 시트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잠깐 연습한 것처럼 펴주고 내가 이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그거 좀 데이터 시트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실습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공유할 질문들 오전에 하나 질문만 정리를 해드리면 그 질문이 나왔었어요. 장비가 딴 건지 안 보이는데 TI 있죠? TI 비례하죠. 그 질문이 나왔어요. I가 가다가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하더라고요. TI 스톨 그 다음에는요? 끝이에요. 그 지점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전류를 계속 최대 전류를 뽑아가요. 쭉쭉 뽑아갑니다. 전원판.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열이에요.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 영역은 이제 빨리 벗어나주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최대 부하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벗어나주셔야 돼요. 계속 열이 나고 계속 손실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 없으면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화요일에 똑같이 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따 나와서 해주셔야 하시면 되겠습니다.